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한 주가 마무리됐습니다. 2517. 여러분들 계좌도 많이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12월 이제 초인데요. 한 20거래일 정도 이내에 이제 2023년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사다난했는데 올해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또 내년도 반가운 이 시장에 랠리가 나왔었을 때 또 수익률의 또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정석투자가 자그마한 보탬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지요? 많이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2500의 선을 또 긋겠습니다. 자, 2500에 또 선을 그었어요. 여러분. 자, 2500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우리나라 12월 결산 법인들이 100조에서 120조 정도 벌었었을 때의 밸류다. 그래서 제가 수렴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좀 해드렸었죠. 제시해드렸을 때의 지수는 코스피 지수가 2350이었을 때였습니다. 그죠? 2350에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놨던 이 현금 2600에서 매도하고 2350에서 만들어놨던 이 현금 여기서 매수도 하고 추가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1차로 얼마를 보면 되느냐? 2500에 매도하면 된다. 1차로 볼 수 있는 몫이다. 그죠? 그리고 2500에서 만약에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시 회복한다고 했죠. 돌파가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아래로 원상 복귀가 되고. 그죠? 그래서 이 전략을 제시해 드린 지가 한 달이 좀 넘었어요. 한 달하고 한 5, 6주 정도 됐네요. 실제로 2500이 정말 중요했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그죠? 자, 2500인데 11월 6일 요때도 2500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2500입니다. 그죠? 제가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2500에서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매수 대금의 좀 연속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좀 중심주들은 좀 가져가더라도 좀 2300이나 2350에 매수했던 것들은 좀 이익 실현 좀 병행을 해서 현금을 좀 일부는 가지고 있자. 그러고 나서 좀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또 어김없이 2500 돌파했다가 또 다시 빠지다가 이게 또 오늘 또 다시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근데 상황이 좀 전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 대금이 증가했다, 이건. 이거는 신규 자금이 들어왔다. 이번 주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 이번 주에 신규 자금 들어왔다고. 무슨 소리냐. 전체 거래대금 7조 6천억에 불과하지 않냐. 예. 이거를 겉으로 보면은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이익이 증가하는 이 중심기업들 쪽으로는 차별적으로 들어오는 흐름들이 많아졌어요. 요걸 좀 여러분한테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오늘 전체 거래대금을 한번 보세요. 신규 자금이 늘어났습니까? 똑같은 것 같죠? 근데, 자, 바이오 가운데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늘어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그죠? 일주일 내내 늘어나지 않는데, 근데, 자, 지금 뭐 보고 있는 거냐면, 바이오 일단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왜 안 됩니까?
자, 셀트리온은 거래대금이 꽤 늘어났어요. 평균 거래대금이 한 4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됐는데 오늘 무려 한 1,200억 가까운 금액이 좀 늘어났죠.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만 늘어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평상시 한 2배 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이제 코스피 금액은 코스피 종목은 아니고 코스닥 종목이긴 한데, 코스피에 연동되죠.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이오 쪽도 보면 신규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차별적으로.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쪽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신규 자금이 들어온 거다 라고 해서 이제 마감의 정석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때가 12월 4일 정도 됩니다. 그죠? 그 12월 4일에서 그죠? 이게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2조 정도. 이게 44조 장기 계약 삼성 SDI하고 공급 나오면서 에코프로 BM 쪽으로 2조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이건 신규 베팅 자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한 3,400억이면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죠. 그죠?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어요. 요때는 거래대금이 한 1,000억, 1,700억, 1,000억대, 한 1,500억대에서 한 1,7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요거에 비해서는 한 2배수 정도는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 에코프로 BM은 혼자서 안 나왔고요. 누가 나왔어요? 누구로 이어졌어요? 포스코 퓨처엠으로 이어졌죠. 그죠? 포스코 퓨처엠. 12월 5일날 여기. 그죠? 얘도 여기서 거래대금이 꽤 증가했습니다. 이 거래대금이 얼마 정도가 붙었었냐면은 한 1,200억 정도 붙다가 여기서 한 7,600억, 한 5,000억 정도 증가한 거죠. 5,000억 정도. 여기서 한 5,000억 정도 장대형부 뽑으면서 5,000억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요날 그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은 8.5조 정도 됐었거든요. 거기서 5조면은 5,000억 증가하면 꽤 많이 증가한 거죠. 한 종목이 증가한 거니까.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금액 보면 한 2,800억, 어제는 한 3,7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요때에 비해서는 한 2배수 정도의 매수 자금들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왔어요. 자, 잘 봐야 됩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은 한 3,100억 정도 되고요. 그 전날은 3,300억 정도 돼요. 그죠? 근데 떨어졌을 때 보면, 금액을 보면 한 2,400억. 한 2,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에코프로 BM에서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관망했던 이 매수세가. 그리고 나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그 전에 에코프로 BM까지 지금 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티는 안 나죠.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주식들이 다 같이 배터리 섹터들이 다 같이 자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자,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가 1집단으로 좀 볼 수 있는 한미 반도체는 자금이 거의 안 들어와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금이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죠. 정체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자금이 이탈된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매물수화 정도가 되는 거지. 이끌었던 주식들. 그죠? 근데 이들 주식이 다른 쪽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집단이 치고 갈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게 반도체 쪽에서는 파운드리치하고 HBM3 이쪽 식각 업체들, 장비 업체들 하라고 했잖아요. 솔브레인 이쪽도 보면은 자금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리고 KC텍, CMP 쪽 이런 게 좀 보이셔야 됩니다. 자, KC텍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매수가 좀 붙기 시작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11월, 얘는 이제 11월 중순부터 좀 미리 붙기 시작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FC, BGA, 패키지 기판 쪽으로 삼성전기 같은 거. 이런 주식들도 보면 우리가 11월 달 요 말에 비해서 그 다음에 12월 달 초, 요때에 비해서 평균 거래대금이 한 2배수 정도 나오죠. 절대적인 금액은 아직도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 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뜯어보면. 삼성전자도 거래대금이 증가하지 않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보면 이건 떨어졌을 때 자금인 거고 올라갔을 때 보면은 6,300억에서 7,300억인 거니까 떨어졌을 때는 거래대금이 안 붙는다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안 판다는 얘기인 거고 올라갈 때 매수세가 붙는다는 얘기는 살려고 하는 대기수가 더 많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시장을 뜯어서 보면 컷 현재 코스피 지수 컷 겉으로는 전체 거래대금은 7.7조 요 정도에 불과하지만 내면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내면을 보면 신규 매수 자금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증가하고 있어요? 차별적으로. 가는 놈만 가는 식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면 버리는 주식들이 나오죠. 순서에서 밀리는 애들. 자, 삼성전기가 가는데 삼성전기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솔브레인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KC텍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누구를 버려요? LG전자를 버리죠. 파운드리, GA나 HBM 모멘텀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코프로 이 BM이 시세가 터지는 기간 동안 누가 조정을 받던가요? 에코프로가 조정을 받죠. 첨버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SKC가 급등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각자 살 길가지. 그죠?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급등을 했었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소외받았어요. 근데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가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무슨 LNF나 이런 주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시간차 공격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현재. 다시 2,500에다 선을 긋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거래대금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린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로로 한번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12월) 한 요때가 되겠네, 그죠? 여기서 이제 배터리에서 자금이 바뀌기 시작했으니까. 자, 여기서도 2,500억, 여기서도 2,500억. 아니, 2,500. 자, 보세요. 배터리는, 여러분, 그죠? 제가 배터리 중심주는 언제부터 매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12월 5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표치를 낮춰야 됩니까? 높여야 됩니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하고 이익을 같이 좁혀요. 그러면은 더 속도를 내겠죠. 아시겠죠? 나는 지금 배터리가 없는데 사야 됩니다. 소외받을 수 있어요. 배터리는 지금 목표치를 낮추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년도까지 이익 컨센이 좀 많이 다운됐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60%, 70% 반토막 났잖아요. 근데 지금 뭐에 반응하고 있어요? 신규 매수세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00에서. 매수세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 이번엔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SK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는 어때요, 여러분? 이미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대박이 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88,000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부터 가져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58,000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도 가져오고 있고. 근데 밀리면 더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배터리도 마찬가지. 저희 중심주 다 가지고 있어요. 2350에 추가 많이 했습니다. 와스 섰을 때. 포스코 홀딩스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요번에 2400 또 다시 밀리게 포스코 퓨처엠도 또 추가하고. 중심주는 계속 조정이 나오면 사는 거고요. 또 올라오면 좀 일부 좀 이익실현 했다가. 이익금으로 그냥 삼성전자 한 주 사고, 셀트리온 한 주 사고, 뭐 이래요. 여러분. 버릴 생각이 없어요, 중심주들은. 그 다음에 제가 소부장 업체들을 소개해드렸죠, 소부장. 핵심 키워드. HBM3를 해야 됩니다. HBM3E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GAA, 이게 핵심 키워드. 이게 돈입니다. 여기를 순환매 시키는 거예요. 솔브레인을 절반 이익 실현해서 뭐 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 머티리얼즈 사라고 했죠? 그리고 쫙 올라오죠? 내가 솔브레인을 놓치면 뭐 사라고 했습니까? K시텍 사라고 했죠? 잘 가죠? K시텍 내가 놓쳤어요. 그럼 뭐 사라고 했어요? 삼성전기. 삼성전기 놓쳤는데 그럼 뭐 사요? 동진 세미캠. 여기서 다 해결된다. 이제 반도체 장비가 움직이겠지. 삼성전자 73,000 넘어가면. 그 다음 바이오는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 됩니까?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이오 1등주는 지금 3반은 좀 지지부진한데 삼성 바이오로스는 지지부진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좋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16만 5천 원 다시 떨어진 매수 의견 드렸었고 이거 14만 원대도 추천드렸고 15만 원대 추천드렸고 16만 원대 추천드렸고 나중에 17만 원 돌파해도 또 추천할 거고 18만 원 돌파해요? 그럼 그때 또 추천할 거예요. 램시마 SC 때문에 이 사이클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수익 꽤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도 더 가져가야 돼요. 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심주에 있는 주식들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동안 머니가 반응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500 전후로 해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해 드렸었죠. 첫 번째, 매수 및 홀딩 전략. 뭐가 제일 중요하다? 매수 대금의 연속성. 근데 자금이 안 붙어. 그러니까 2,300이나 2,350에서 추가 매수했던 것들은 좀 이익 실현을 병행해라. 중심주보다는 비중심에서 조금 더 확보하고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자. 근데 신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매매 전략이죠. 2,500 전후로 해서. 그죠? 네,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매매했습니다. 소부장에서 좀 매수했던 것들 또 급등 났을 때 또 팔았다가 솔브레인 좀 절반 차익 실현했다. 이거 가지고 또 K시텍 또 급등할 때 사고. 동진 세미캠, 하나 모티리얼즈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삼성전기 이런 거 사고. 그럼 여기서 그때는 또 절반 팔면 이익 나면 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코 퓨처 한 주 사고, 포스코 홀딩스 한 주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포스코 퓨처 이런 것도 한 4, 5% 빠지게 또 사는 거죠. 이쪽 산업은 계속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500 전후에서는. 그죠? 그리고 바이오 1등주는 계속 사는 겁니다. 기분 나쁠 때마다 한 주씩 사는 거예요. 싸니까. 현금 관리는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돌아가면서 터지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까지는 매수 대금 연속성이 안 보였고 지금 여러분들 겉으로 보면 안 증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뜯어서 봐드리는 거야. 겉을 보지 말고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시장에서 돈에서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느냐. 이 내면을 봐야 됩니다. 돈이 지금 우리한테 뭘 얘기해주고 있느냐.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주식 사라. 중심주 가지고 있어. 없어? 밀리면 더 사. 시장이 상방할 때 반드시 동참해. 중심주 가지고 있으면 축복받을 거야. 그 얘기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는 미미했어요. 왜 이런 흐름이 나왔을까? 가장 큰 영향은 이때는 여러분 2,500이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100조에서 120조 정도 벌었을 때의 컨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공매도 제한 이슈로 올라간 거예요. 금리 인하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금리 동결이었어요. 미 연준에. 그래서 미국 2년물이나 10년물 같은 경우가 4.4%, 4.5% 수준을 유지를 했었지. 4.2%를 깨거든 이런 일이 없었다고. 저 때는 잘해봤자 금리 동결이었고 메인 이슈는 공매도였거든.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 컨센으로 바뀌었어요. 동결이 아니야 이제 여러분.
미국 2년물이나 10년물이 동결이 아니라 내년도 상반기는 인하 컨센으로 지금 바뀌어버렸다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야, 난 중립금리 유지할 건데 시장에서는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 말 바꿀 거잖아. 인하 쪽으로 갈 건데 너 고용지표 발표된 거 봤지? 돈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투자가들은. 믿을 거는 돈밖에 없어요. 언론에 선동당하지 마시고 돈을 공부하고 사람을 공부하시라고. 주식해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2350 결국 주식 매수한 사람이 승자였잖아. 중요했죠, 2350. 2650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는데요. 그때 배터리 몰빵하셨던 분들 지금 계좌 괜찮습니까? 그냥 기다렸다가 2350에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어요? 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저가 갔었을 때 뭐 적자 기업 추천하고 지금 신고가인데요. 하이닉스 지금 50% 넘었는데 삼성전자 이 무거운 주식으로 소부장 또 먹었는데요. 당신의 계좌는 어떻습니까? 현상을 보면 당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선동 안 당했끔 기준을 세워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힘없는 개인이라고. 먼지와 같은 존재야. 그러면 뭘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감히 시장을 평가합니까? 수능해야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돈이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기업 분석하시라고. 그게 훨씬 더 결과가 좋아요. 그럼 2350에 매수할 수 있어요. 자, 2500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한 달 넘게 2500에 수렴하잖아요. 이 숫자 여러분 2300에서부터 제시하는 숫자인데 이 차트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중요하니까 계속 멈추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정석투자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기 부양으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다. 기조로. 금리 동결이 아니라 이때는 동결이었단 말이에요. 공매도 이슈. 근데 지금 금리 인하로 넘어가고 있고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을 건들잖아요. 이거 여러분 뭐예요? 내년도 총선, 미국 대선, 11월 달 이거 앞두고 뭐예요? 경기 부양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돈들이 이번 주부터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코프로 BM에 신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참하셔야 돼. 바뀌었어. 시장은 에코프로 BM이 44주 장기 계약 딱 들어오고 미국 2년물이 4.3% 깨지면서 4.1%대까지 떨어지면서 양도세 건드는 순간 시장은 바뀐 거야. 어떤 상황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바뀐 거죠? 너 주식 안 사면 소외받을 거야. 너 중심주 없으면 시장 상승할 때 너 힘들 거야. 너 사. 가지고 있어? 목표치 높여. 중심주만 가지고 있어? 너 배부를 수 있어. 이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거라고. 배터리 가지고 있는 분들 목표치 높여야 돼요.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사야지. 어떤 거 사야 될까? 중심주.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링 가지고 있는 목표치 싹 다 높이라고. LG 엔솔루션 이것까지 더 높여요? 그러면 반도체에서도 목표치 높아지는 주식도 많을 거예요. 대신 반도체는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 반드시 HBM3, HBM3, 파운드리 C. 기업들은 다 알려드렸어. 저희는 그거 가지고 돌려서 합니다. 솔브레 한번 이익 실현하면 이거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삼성전기 한번 했다가 또 이거 수익 나면 또 KC텍 했다가 KC텍 또 수익 나면 또 하나머티리얼즈 했다가 돌아가면서 먹어요. 이거 이익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포스코홀딩스 한 주 사요. LG에너지도 한 주 사고 기분 나쁠 때마다 한 주 산다고. 원금은 계속 회수하고. 2500에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죠.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여러분? 반도체나 배터리가 무너지면 어쩔 수 없죠. 돌발 악재가 나오겠지. 그러면 2350을 다시 기다리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지금 반도체나 배터리 중심주 저점을 점점 높이려고 하는데 자금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은 거잖아요. 근데 약간 매매 전략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다 쓰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하지만 주식을 중심주는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1번 시장으로 가면 동참해야 되니까. 그럼 이익이 증가하는 산업 중심주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 전략이 여러분, 이 전략이 여러분들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제 전략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성과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정석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